안녕하세요. 썰TV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 달 전 1년 만난 남자친구와 파혼했어요. 그것도 상견례 때 시원하게 말이죠. 왜 파혼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저는 이곳에 훌훌 털어버려서 좋고 여러분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알 수 있어서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대략 1년 전 한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기다란 테이블에 창밖을 보고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던 중 거래처에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제 물건을 챙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정신없이 회사에 도착해서 몇 시간 동안 회의하다 한숨 돌리는데 미세하게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가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전화가 왔나 싶어 가방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제 전화를 받으시네요. 하도 통화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였거든요. 네? 그게 무슨... 그쪽이 내 핸드폰 가져갔잖아요. 우리 둘 서로 핸드폰이 바뀐 거 모르고 있었어요? 남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들고 있던 핸드폰을 살펴봤습니다. 하필 그 당시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투명 케이스를 끼운 것까지 똑같았죠. 그날 남자친구 역시 제 옆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랴부랴 짐을 챙기다가 그만 남자친구 핸드폰을 챙기고 말았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남자친구가 카페 CCTV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바뀐 카페로 다시 항했고 그곳에서 제대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워낙 똑같아서 제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기종도 똑같고 투명 케이스 씌운 것도 똑같으니 헷갈릴 만하죠. 이해합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니 괜찮아요. 많이 기다리셨죠? 연락도 안 되고 저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핸드폰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도 똑같아서 저라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일어났으면 그쪽 핸드폰을 아마 제가 챙겼을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식사도 좋고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핸드폰이 바뀌어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 사람을 쉽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카페에서 정신없이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 옆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앉아 있었나 새삼 놀랐어요. 제가 선호하는 키와 옷 스타일, 거기다 웃을 때 예쁜 미소,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딱 제가 꿈꾸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핑계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우린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뒤로 소소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 역시 저를 처음 본 그 순간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 알콩달콩 예쁜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러다 아빠의 해외 발령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해외 발령이라니. 아빠 나이가 몇인데 해외로 발령이나? 출장도 아니고. 그거 꼭 가야 해?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쳐? 아빠가 가야지. 네 아빠 해외 지사 사장으로 발령 났어. 우리 가족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정말? 뭐 잘 됐다.
난 지금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발령난 줄 알았지. 그나저나 어떻게 사장으로 발령난 거야? 설마 큰아빠가 힘써주신 거야? 힘은 무슨. 네 아빠가 일을 오죽 잘해야지. 솔직히 아주버님도 인정하시는 거지. 이 사람 덕에 회사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 어렵다는 계약 다 따내고 이만큼 회사 키운 게 누구 덕이야? 아빠가 세운 공이 있으니 새롭게 지어진 해외지사의 사장 자리를 발령 내주셨나 봐. 거기서 몇 년 자리 잡고 지내다가 다시 본사로 들어간대. 그때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오르겠지? 여보, 다시 한번 축하해. 이 사람 우바는 너무 그렇게 지켜 세우지 마. 민망하게. 왜, 엄마 말이 맞구만. 아빠한테 잘된 일이잖아. 나도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너 만나는 남자친구 있다고 했지? 엄마하고 아빠한테 언제 소개해 줄 거야? 갑자기 소개는 무슨? 그럼 소개 안 해줄 거야? 올해 네 나이가 몇인데? 그 전에 얼른 시집 가야지. 아빠 해외 나가면 몇 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올 거다. 자리 잡을 때까지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 내 엄마가 아빠 내조한다고 같이 해외 들어간다는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어차피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니? 둘 나이가 있는데 할 거면 얼른 해버리는 게 나아. 사람 괜찮다며. 해외 나가면 네 아빠 바빠질 거 뻔한데 그때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못 챙겨줄 것 같아서 그래. 결혼? 아직 결혼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눠봤는데 물론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요즘 추세가 늦게 결혼하는 거라지만 미룰 건 뭐 있니? 서로 좋고 여유되면 얼른 해버리는 게 낫지.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데. 알겠어, 그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 아빠의 해외지사 발령 소식을 듣고 기쁜 것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제 결혼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지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빨리 결혼해도 상관없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괜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결혼관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 오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결혼? 글쎄, 서로 준비만 되면 언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이번에 준비해서 내년에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내년에? 응. 실은 우리 부모님이 자기 궁금해하셔. 언제 소개해 줄 거냐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내년에 하길 원하시네? 우리 아빠 사정이 좀 생겨서 부모님 두 분 다 해외로 나가셔야 하거든.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나 시집 보내고 싶으신가 봐. 그래? 무슨 일이시길래 해외로 나가시는 거야? 아빠 일 때문에. 해외 지사로 발령받으셨거든. 우리 내년에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혹시 이르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난 괜찮으니까. 아니야, 나도 괜찮아. 말했잖아. 시기를 딱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서로 준비되면 언제든 난 좋아. 충분히 결혼적은 모아놨으니까 자기 말처럼 내년에 결혼하자. 그래? 다행이다. 난 자기가 난처할까 봐 걱정했어. 그럼 서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자세하게 결혼 계획 세워보자.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데 남자친구는 불편해하는 모습 하나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 맞고 결혼 뜻이 확고하니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저것 신경 쓰며 결혼 준비에 나가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께서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해?
뭐 하긴 짐 싸지. 벌써? 출국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 그렇긴 한데 이 집 월세로 내놨어. 얼른 정리해서 짐 빼야지. 월세로? 그래. 어차피 너 결혼하고 엄마랑 아빠 해외 나갔다 돌아올 동안 집 비어 있을 텐데 그냥 놀리기 아쉽잖니. 원래 집은 사람 냄새가 나야 잘 풀리는 거야. 마침 엄마 지인이 급히 집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 집 연결해줬지. 그랬더니 당장 계약한다고 하더라. 그래? 뭐 좋지. 달마다 월세로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짐을 벌써 싸? 하필 입주한다는 시기가 우리랑 안 맞아서. 우린 내년 4월에 출국 예정인데 12월에 입주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 우리가 대강 짐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엄마 친구가 분당 쪽에 집 한 채 갖고 있잖니. 출국할 때까지 당분간 거기서 월세 내고 살기로 했어. 아, 그분 월세 얼마나 내는데? 월 1,0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당연히 비싸지. 거기 땅값이 얼만데. 더군다나 펜트하우스잖니? 너 엄마 로망 알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는 거. 우리 재력이면 비벼볼 만한데 네 아빠가 워낙 검소해서 이 집을 떠나질 못해서 늘 한이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제대로 한풀이 해보려고. 말도 안 돼. 월 1,000만 원이면 출국할 때까지 몇 천이 깨지는 건데.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 아빠 성격이면 분명 안 된다고 난리치셨을 텐데. 당연하지. 그래서 말 안 했어? 이건 네 아빠 모르는 일이야. 월세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우리 집 월세 받아서 해결할 거야. 너는 그냥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다 아빠가 관리하잖아. 얘 봐라. 엄마도 네 아빠 못지않게 돈이 있어. 몰래 딴 주머니 여러 개 차고 있거든? 아빠는 그 정도까지인 줄 모르니까 아무쪼록 비밀로 해야 해? 그러고 있지 말고 너도 얼른 짐 챙겨.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지내야 하잖니. 우리 부모님 집안은 못 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두 분 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나 아빠는 유복한 걸 티내지 않고 참으로 검소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엄마는 럭셔리한 삶을 좋아하셨습니다. 늘 아빠가 괜한 돈 쓰지 말고 아껴 쓰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이런저런 불만이 있으셨죠. 그러다 이번 기회에 살고 싶었던 펜트하우스에서 멋진 나날을 보내다 출국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인 것도 모르고 엄마의 계획에 빠진 아빠는 별 의심 없이 짐을 챙겼고 우리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남자친구 집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단란한 시간을 보다 예비 시모가 문득 이사 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이사는 잘했니? 네, 어머니. 아이고, 결혼 준비하랴, 이사하랴, 정신이 없었겠네. 아니, 근데 집이 잘 사나 봐? 아들이 그러더라. 이사한 집이 분당 쪽이라며? 그 뭐라더라, 그래? 그 펜트하우스. 거기서 산다던데?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집 잘 사는 거 맞네. 기존 집 세놓고 펜트하우스로 이사 간 거 보면 보통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인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아들이 좋은 짝 만나서 결혼했으면 했거든. 이왕이면 부잣집 아가씨랑 말이야. 그런데 아들이 글쎄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려왔을까? 딱 내가 원하던 며느리를 얻어온 거 있지?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해외 나가서 살 정도면 뭐 사업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냥 회사 다니세요.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이번에 아빠가 해외로 발령 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출국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 회사가 어딘데?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회사인가?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그래도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 입지가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가 중요하니? 펜트하우스에 살면 잘 사는 거로 판명 난 거지.
저기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있을 상견례 말이다. 그거 굳이 음식점에서 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하는 건 어떨까? 네? 우리 집이요? 시모의 돌발 발언에 소스라치게 놀란 남자친구는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음식점 예약 다 잡아놨는데 상견례를 여자친구 집에서 하자니. 예약한 거는 취소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상견례가 꼭 음식점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예비장인 장모님 난처하시게 왜 그래? 그건 실례야. 그런가? 아니 나는 얼마나 잘 사나 궁금해서 그렇지. 펜트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런 집에 가볼 일이 뭐 있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본다고. 나도 우리 집이 여유만 되면 빚을 끌어서라도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주렁주렁 달려서 으리으리한 곳 말이야. 내가 직접 살아볼 수 없으니까 구경만이라도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물론 실례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한번 슬쩍 여쭤봐. 음식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 외국에서는 집에 초대해서 파티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니?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래봤자 집이죠 뭐.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볼게요. 이미 음식점 예약까지 다 잡아놓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에 얼떨떨했습니다. 어디서 뭘 본 건지 펜트하우스라고 하니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달갑지 않았지만 시모가 계속해서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드라마에 나오는 펜트하우스라도 보신 건지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아시나 봐. 그럼 아니야? 얘가 아빠를 닮아서 보는 안목도 똑같나? 지금 우리가 묵고 있는 집 월세가 얼만데 여기 쫙 깔린 대리석 바닥에 고급진 가구들이며 인테리어 안 보이니? 이 정도면 대단하게 으리으리한 거지. 거기다 여기 분당이야. 나 원래부터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 네 아빠가 뭐하러 헛돈 쓰냐고. 아버님이 물려준 집이면 충분하다 난리치는 통에 참고 산 거지. 원래 여자라면 한 번씩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겠니? 예비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한번 모셔. 까짓거 우리 집에서 상견례하지 뭐. 정말 괜찮겠어? 해외에서 돌아오면 다시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집 구경시켜드리고 좋지 뭐. 나도 예비 사돈한테 제대로 체면 좀 세우고. 무슨 집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집에서 사는 걸 보여줘야 제대로 기선제압하는 거야. 그래야 너한테 함부로 시집살이 못 시키지. 시집살이는 무슨, 물론 돈 밝히긴 하지만 딸 왜 시집살이 시켜? 결혼하는 거 연신 좋아하시던데. 우리가 잘 사니까 잘해주는 거야. 부잣집 아가씨한테 장가 보내고 싶다고 대놓고 말했다면서. 네 시어머니 될 사람 어떤 스타일인지 엄마는 딱 감이 와. 화려한 거 좋아하고 선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상견례를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직접 눈으로 으리으리한 집 보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 네 아빠는 하도 검소해서 잘 사는 티 안 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달라. 가진 걸 뭐하러 숨기니?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티내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니까.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된다며 집에서 상견례하는 걸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언뜻 예비 시모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시모 역시 엄마처럼 가꾸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은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엄마는 펜트하우스에 관한 로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뭐 시모는 우리 집 재력도 확인해 보려고 겸사겸사 오고 싶어 하는 거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부모님은 흔쾌히 좋다고 수락하셨고 저는 이 뜻을 남자친구에게 전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상견례 당일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
우리 사돈하고 사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상견례를 여기서 하자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제 주변에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대체 아니 어떻게 생겼나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디선들 뭐 어떤가요? 서로 좋으면 그만이죠. 시장하시죠?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 드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집이 정말 좋네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엄마, 그건 나중에 식사부터 하셔야지. 아, 왜? 그냥 슬쩍 둘러보기만 하는 건데. 장서방 괜찮아. 저는 준비 마저 할 테니 저희 딸아이와 편하게 둘러보세요. 예비 시모는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음식 준비를 마무리 지으셨고 제가 대신 시모를 모시고 집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런 다음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대뜸 우리가 지내고 있는 펜트하우스에 관해 말했어요. 저희가 곧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렀는데 괜찮으신가요? 되려 신뢰 끼치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다행히 둘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데 문제는 없다만 사돈하고 사부인께서는 난처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전혀요.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비 며느리 누가 채가기 전에 얼른 결혼시켜야죠.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해외로 발령 나셨다면서요? 괜히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출국하시기 전에 예쁜 따님 결혼시키고 가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출국하시면 이 집은 어쩌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좋은 집은 그냥 두기 아깝잖아요. 사돈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얼마 드리고 이 집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엄마! 가만히 있어. 너는 왜 자꾸 엄마 말하는데 끼어들고 그러니? 아니, 이렇게 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땅값 오를 거 생각해서 미리 사두신 거죠. 재테크 개념으로. 아주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출국하실 건데 뭐하러 이사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펜트하우스라는 말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 나왔을 때 얼른 챙겨두셔야죠. 암요. 분당 땅값이 얼만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 아무도 없이 썰렁하게 두는 것보다 제가 잘 지키면서 구석구석 관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시모의 생뚱맞은 소리에 우리 가족은 모두 놀라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시모가 돈 밝히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진짜 속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것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당황한 나머지 부모님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난처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 출국하시기 전까지 잠시 지낼 곳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집이 우리 집이면 참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이랑 곧 해외를 출국하는데 집 살 필요는 딱히 없더라고요. 저도 사부인처럼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출국 전에 제대로 한풀이하는 중이에요. 제 아는 지인이 이 집 주인인데 몇 달 지낼 수 있도록 양해해줬어요. 그동안 월세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 참 좋죠? 네? 뭐라고요? 월세요? 월세라는 말에 시모는 안 될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경계하듯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 쳤어요. 너 당장 일어나!
어? 엄마 왜 그래? 아, 당장 일어나래도. 너 이 결혼하지 마. 아니, 절대 안 돼. 아니, 사부인,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봅니까? 댁들 여기서 월세 내고 지낸다면서요. 그런 말 다 나왔지. 출국하기 전에 이사한 것도 모자라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길래 나는 돈 많은 집인 줄 알았지. 그런데 뭐 월세? 어이가 없어서 원. 고작 월세 내고 사는 집안이랑 사돈 맺으려고 고생해서 아들 키운 줄 압니까? 양심도 없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니요?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요? 프리랜서인가 뭔가 그거라면서요. 그게 말 좋게 포장한 거지.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죠.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 애를 뭐 좋다고 며느리 삼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프리랜서란 게 생소하시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견이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술이나 능력만 있으면 한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살아가요. 이것도 다 능력이 좋으니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애가 달마다 얼마나 버는 줄 아시나요?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보다 많이 법니다. 고전된 직장만 없을 뿐이지 대기업 부럽지 않아요. 아이고 참나.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고? 그쪽 말처럼 능력 좋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고 치고 올라올 텐데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일 시켜주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마음 바뀌면 일이고 뭐고 모조리 다 끊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일 어찌한다고 그리 태평하세요? 가뜩이나 직업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어찌나 불안했는데요. 괜히 결혼해서 일 다 끊기면 우리 아들만 죽어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 다닙니다.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좋았지만 내 피나는 뒷바라지 아니었다면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나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투자했습니다. 젊은 날 그 고생 사소했으면 말년은 좀 편하겠지 싶어서요. 그래서 부잣집 아가씨랑 결혼시키고 싶었고요. 내가 이 결혼을 왜 허락했는데요? 직업 별로여도 그만큼 먹고 살 걱정 없이 집안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일 때문에 외국 나가 산다고 하고 이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부잣집인 줄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예 산 것도 아니고 월세 내고 사는 집안인 걸 다 알게 됐는데 미쳤다고 결혼시킵니까? 앞으로 내 아들 고생길 훤하게 생겼는데 어느 부부가 가만히 있어요? 당장 뜯어 말려야지.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월세 내는 집안?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뭐 거지로 보시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까? 아들 장가 잘 보내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제대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식 올리기 전에 알아서 망정이지 까딱했다가는 내 아들 인생 다 망칠 뻔했다고요? 어쩐지 계속 이 집에 와보고 싶더라니. 조상이 도왔네요.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사돈 안 맺게 해줘서 참 다행입니다. 너 뭐하고 앉아있어? 얼른 안 일어나?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우리가 이러고 있어? 당장 선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괜찮은 집안 아가씨랑 선봐서 결혼해. 엄마! 어머나 세상에. 기막혀. 지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런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요? 생각하는 것만큼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닙니다. 지금 대단히 큰 실수하신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돈 밝히시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티내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상견례로 서로 인사 나누는 상황에서 제 부모님께 무슨 짓인가요?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너랑 네 집안이 우리한테 한 짓은 아무렇지도 않냐? 까딱하면 잘못 결혼해서 큰일 날 뻔했구만. 어디서 뻔뻔하게 따지고 들어? 가만 보니 성질머리도 아주 고약하네. 사부인,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참고 듣는 것도 정도껏 하지. 그만하세요. 누구더러 사부인이래?
내가 왜 그쪽 사부인이에요?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이왕 이렇게 다 탄로난 거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당신들 해외 가는 거 회사 발령 난 거 아니지? 뭐라도 해야 하니까 돈 많이 벌려고 외국 나가는 거 아니야. 보나마나 가서 별것도 아닌 일하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겠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로서 내가 충고 하나 합시다. 그렇게들 살지 마요. 나이 먹고 추하게 살면 그렇게 비참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자식 결혼 잘 시켜서 호강하려는 그 못된 마음도 버리고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잡으려고. 정말 기가 막혀서 오해도 단단히 한 모양이네. 이보세요. 듣자 하니 우리 아주 생거지 못된 부모 취급하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우리 자식 앞세워서 돈 벌려는 그런 부모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우리 남편이랑 저 나름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더군다나 남편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왜 출국하는지 딸이 말 안 한 모양이네요. 이 사람 형이 한국에서 큰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역시 아주버님 도와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다 해외에 지사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사정으로 발령난 겁니다. 그리고 월세 살면 다 가난한 건가요? 제가 진짜 꼴사 나와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월세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달 얼마씩 내고 이곳에 지내는지 알면 당신 까무러칠 테니까. 참나 까무러치기는. 그래요 뭐 땅값 높은 곳이니까 월 100만 원 넘나? 그래봐요 월세지. 없이 살수록 더 뽐내지 말고 검소하게 사세요. 이렇게 해퍼서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그쪽 따님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돈 펑펑 쓰면서 해픈 것만 닮았겠지. 내 귀한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요량인 거 다 들통났으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100만 원? 우습지도 않지. 월 10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1000만 원이라는 말 안 들려요? 이 집 월세가 1000이라고요. 이제 좀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있는 사람들인지. 돈이 있으니까 월 1000만 원씩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같으면 매달 10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해요? 벌벌 떨면서 못 살지. 당신 말대로 여긴 땅값 높은 곳이고 더군다나 펜트하우스예요. 이곳에서는 월세라고 해서 함부로 깔보면 안 돼요.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니까. 아빠한테 비밀로 하면서 월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던 엄마는 예비 시모의 도발에 참지 못하고 모든 걸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살짝 주춤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폭탄 발언을 듣고 놀란 아빠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뭐? 1000만 원? 여보, 당신 미쳤어? 나한테는 월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그만큼 받나 싶었는데 1000만 원이라니.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아니 그게... 아유 그래요. 이렇게 탄론한 거 솔직히 말할게요. 월 1000만 원 맞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많은 거. 당신이 하도 검소하게 살라고 잔소리해서 그동안 몰래 야금야금 썼는데 해외 출국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당신이 얼마나 돈돈하면서 옥죄면 내가 당신 몰래 1000만 원씩 내면서 비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저 여자한테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듣고 있어야 해요? 더군다나 귀한 우리 딸까지 싸잡아서. 그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면서 돈 벌었으면 좀 누리고 살 줄 알아야죠. 검소하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줘요? 이렇게 무시만 당하지. 당신 때문에 귀한 우리 딸까지 거지 취급 당해야 하냐고요. 물론 거짓말하고 속인 건 미안해요. 하지만 난 당신이 말하는 검소한 삶 원하지 않아요.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고 살았지만 이런 말까지 들으니 앞으로는 더는 못 참겠네요. 나 누리고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살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들은 아빠는 알 수 없는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에 들어가서 여러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보시죠. 이게 뭐죠?
아빠는 예비 시모에게 서류를 건넸고 시모는 무슨 서류길래 건네나 하는 표정으로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 이게 다 진짜예요? 정말 이 건물하고 집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다 사실입니다. 그쪽한테 거주 취급당한 마당에 뭐하러 거짓말까지 하면서 잘 보이려 하나요? 사실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아까 한 말처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도 찬성이에요. 당신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과 사돈 맺을 생각 주어도 없습니다. 내 딸 고생길 훤한데 미쳤습니까? 당신네 집안에 시집 보내게. 우리 집안이면 더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시집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이 많이 사랑한다니까 허락했던 것뿐입니다. 우리 역시 당신 아들 참 좋게 봤어요. 젊은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를 둬서 안타깝게 됐네요. 그리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말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동안 내 생각만 강요했지? 날 만나기 전부터 당신은 남부럽지 않게 자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부부란 이유로 세상에 가둬놓은 것 같아. 앞으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세상에 있지 말고 나와서 훨훨 날라고. 당신 말대로 우리 집안이 돈 없는 집안도 아니고 죽어서 이 많은 돈 다 들고 갈 것도 아닌데 까짓것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보자고. 열심히 모아서 내 딸, 내 자손한테 물려주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정작 당신과 내 행복은 등한시했네. 이제 쇼핑하는 거, 마사지샵 다니는 거, 이것저것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존중할 테니까. 여보, 예비 시모 덕분에 우리 부모님께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늘 검소함만 강요하시던 아빠는 한 발 물러나서 엄마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건물과 집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사부인, 죄송합니다.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고 제가 경솔했어요. 아까 뱉은 말들 다 취소할게요. 제 언행에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제가 워낙 없이 산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란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중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법인데 제가 미처 그걸 알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떤 말로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무릎 꿇고 빌게요. 이러면 노여움이 좀 풀어지시겠죠? 예비 시모는 체면불고하고 두 손 싹싹 빌려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을 질끈 감던 남자친구는 시모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 엄마가 이런다고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러고 왜 함부로 말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해결할게. 내 입이 방정이지. 정말 미안하다, 아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아빠랑 집에 가. 엄마 여기서 종일이라도 무릎 꿇고 빌 수 있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이렇게 벌 받아도 싸. 가만히 있었으면 이 건물하고 집 모든 재산이 다 우리 아들께 되는 거였는데. 이 와중에도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라 많은 재산 놓치게 생겼으니 사과랍시고 이러시는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유, 사부인, 오해세요. 당연히 진심 어린 사과죠. 그러니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저 꿇을까요? 기분 나아지실 때까지 제가 무릎 꿇고 있을게요. 두 분 마음이 풀어지기만 한다면 이깟 무릎 얼마든지 꿇을 수 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엄마 계속 나 부끄럽게 만들 거야? 결국 참다 못한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린 뒤 호련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말리던 시모는 더 몸둘 바 모른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부모님은 못 보겠는지 고개를 돌리셨고 보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가, 어머니께서 이러신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아들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죠.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아니, 그럼 너희 결혼은 나 때문에 다 물거품 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니? 물거품 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엎어졌어요. 뭐? 어머님 돈돈 할 때부터 진작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이 세상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잘 사는 집안에 자식 보내고 싶은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욕심이라 치부하고 이해하고 넘겼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무례를 끼친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순 없네요. 그러니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남자친구 역시 저와 헤어질 생각으로 이 집을 나갔을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허탈한 표정으로 아버님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 폭풍 같던 일이 있고 난 뒤 부모님은 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구체적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파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만나서 제대로 매듭을 지었고요. 그저 서로 미안하다는 말로 헤어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애가 아니고 다 큰 어른이잖아요. 서로의 마음만 앞세워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고 무엇보다 예비 시모였던 사람의 행동으로 크게 실망한 제 마음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같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부모님과 많은 추억을 쌓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별의 아픔까지 싹 씻겨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다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 제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